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최근 미군과 대만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혹시 미군이 대만에 다시 주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과거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대규모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1979년 1월 1일 미중 소개와 동시에 대만과 미국은 단교를 하게 되었고 미군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슈타파는 대만 주둔 미군의 역사와 혹시 현재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49년 12월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자 대만으로 국민당 본거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부천대로 기록된 사건인데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전세는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졌고 마오쩌둥이 그해 10월 천안문 누각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선언했습니다. 내전에서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국민당 정부를 매우 불신하게 되죠. 194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미중 관계 백서를 보면 국민당 정부의 패배는 국민당 정부의 부패 때문이지 미국의 정책이 적당하지 않았거나 원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기술을 하면서 내전에서 패한 책임을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에 돌렸습니다. 국부천대 직후인 1950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애치슨은 전국 기자클럽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위기연설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선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입니다. 애치슨의 연설이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더불어 대만이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애치슨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방어적 주의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포기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맞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치슨 발표 5개월 후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애치슨의 연설은 북한의 남침 전쟁 발발 명분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6.25 전쟁 발발 후 대만의 중화민국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던 미군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6.25 발발 이틀 뒤인 27일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 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급파해서 봉쇄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제7함대 사령관 아서 스트러벌 제독이 타이페이를 방문해 장제스 총독을 접견하며 대만, 미국 연합 방위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태평양사령부 공군 제13항공대가 대만으로 이동해서 미군의 대만 주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 정부는 대만 해협 중립화를 선언하고 국민당 정부에 재정 물자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 존 델레스 미 국무부 고문은 허리스 주 일본 대만 대표부를 만나 대미 상호방위 협정을 처음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6.25 정전 이듬해인 1954년 12월 중미 공동방위조약, 정확히 대만과 미국 간의 공동방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 타이페이에 미 태평양사령부와 대만 주둔 협방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미군 5천여 명이 배속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이 대만으로 기지를 옮겼고 이후 미 공군 제25 전투비행단도 대만에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대만에 주둔한 미군의 숫자가 5,000명대에서 2만 명대로 4배나 증원된 것은 1958년입니다. 그해 중공군이 푸젠성 사면에서 약 2km 떨어진 진변섬에 포격전을 전개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4일간 포격전에서 중공군은 48만 발을 포격했습니다. 이 포격전 발발 직후 미국은 항공모함 7척, 중순양함 3척, 구축함 40척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 주둔 미군은 2만 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포격전 이후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수위는 낮아졌고 미군 감축도 지속되어 1963년도에는 8,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 기간에 대만 주둔 미군도 정원되어서 3만 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은 상하이 공동성명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향후 미중 관계 정상화, 단계적 대만 주둔 미군 철수를 시사한 커뮤니케 발표 후 미국은 대만에 주둔한 미군을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이렇게 3국은 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 미군 철수를 진행합니다. 그해 7월 미 공군은 대만 주둔 공군 제374 전술 공수연대 소속 수송기와 조종사 다수를 철수하기로 발표했고 이듬해인 1974년 6월을 기점으로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16만 4천 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대만에는 6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철군이 이어져 1978년 9월 대만에 주둔한 미군의 수는 7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국은 미중 수교를 발표합니다. 1979년 미중 수교 공동성명이 공식 발표됨으로써 미중 양국 간 국교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대만에 주둔한 잔여 미군도 공식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군 지원사령부와 육군 통신사령부 등이 공식적으로 해산을 하게 되고 1979년 4월 타이페이의 협방사령부의 마지막 성조기가 하강식을 거행하였고 마지막 미군이 대만을 떠나면서 주 대만 미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 1954년에 체결된 중미 상호 방위 조약은 폐기되면서 대만과 미국의 공식 동맹관계도 종지부를 찍게 되죠. 1979년 대만 미국의 단교 후 미군의 대만 주둔 문제가 부각된 것은 2018년입니다. 단교 후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타이페이에 비공식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제대만협회 AIT 타이페이 사무처가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타이페이시에 소재한 사무처 청사에는 미군이 사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3년 동안 제10대 타이페이 사무처장 주 대만 미국 대표를 역임한 스티븐 영은 타이페이시 AIT 사무처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했고 신축 청사에 미 해병대가 주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방부에 해병대 병력 주둔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상하이 공동성명과 미중 수교 공동성명 등 3대 공동성명과 대만 관계법에 의해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18년 12월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페이 사무처 신청사 입주 후에도 공식적인 미군 경비병력 주둔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미 육군 안보지원여단 예하 육군부대 훈련복구 통합평가센터에서 미군이 대만군을 대상으로 연합훈련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신보도에 대만 정부는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와 간영 매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권 매체 듀웨이 신문은 미군의 이번 행보는 하나의 중국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것이지만 아직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은 것은 아니다라는 한 군사 전문가의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대만 내 친중단체 전국민 바차이 총무부 소속 시위대는 지난 20일 후커우 기지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해 미군을 대만에서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안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며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코로나를 핑계로 한 독립 모의 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미군과 대만 차이잉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한편 대만 육군사령부는 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지 그리고 올해 7월로 예정된 한강훈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강훈련이란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1979년 미군과 단교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진행해온 훈련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차이잉 대만 총통이 훈련을 참관할 정도로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따르면 미 육군 안보지원여단은 대만 북서부 신주 후커우 지역에 설치된 육군부대 훈련 복구 통합평가센터에 머물면서 대만 육군을 대상으로 전술훈련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 육군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소규모 부대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대만을 중심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기동작전을 위해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배치해 중공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연합보는 육군부대 훈련 복구 통합평가센터 소속 사병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미군 주둔으로 치사 업무가 늘어나 오후 휴식 시간이 사라졌다는 글을 올렸다며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대만에 머물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보는 익명의 대만군 소식통을 인용해 대규모 미국 안보지원여단 장병들이 대만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전부터 복구 통합평가센터에 주둔했다며 이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대만 육군의 훈련을 지도하는 군사 자문 역할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군이 어떻게 대만에 주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철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철수한 줄 알았던 미군이 사실상 아직도 대만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다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된다. 평화를 해줘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 양안관계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